네, 안녕하세요. 쾌활 정경원입니다. 다석TV를 통해 가지고 또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건강하시고요. 그리고 다석TV를 사랑해 주시는 분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수고하시는 박 대표님을 비롯해서 많은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다림차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전답법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다릴 전자를 쓰죠. 원래는 옛날 우리가 옛날 그림 같은 걸 보면 두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저 한편에는 조그만 동자가 부채를 들고서 열심히 차를 다리고 있는 그런 그림들을 떠올리게 됩니다. 거기에 보면은 두 분이 만나가지고 어떤 이야기를 잘 하고 계시는데요. 동자가 끓이고 있는 거는 사실 다림차였습니다. 차를 차주전자 또는 탕관에 넣고 2시간을 다리는 건데요. 다리는 2시간 동안 만났던 두 사람은 이런저런 사는 이야기 또는 여러 가지 삶의 지혜를 서로 나누면서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2시간이 다 됐을 때 그 다림차가 선생님 다림차 다 됐습니다. 이렇게 고하면 와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차를 즐기는 찻사발에 보통 2사발 정도 그렇게 서로 나누고 그러고 헤어졌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사실은 차는 하루 용량이 다림차를 했을 때 3리터의 물을 다리면 2시간을 다리면 1.5리터 정도가 남습니다. 절반 정도가 남는데요. 1.5리터를 두 사람 또는 세 사람이 차를 마셨기 때문에 750ml 정도가 사실은 하루 차를 마실 수 있는 그 용량이었고, 그 정도 차만 마셨어도 유구의 다경에서 얘기하는 24가지 차가 우리에게 주는 건강함에 도달할 수 있다고 봤던 것입니다. 자, 지금 이제 물 끓는 소리가 들리는데요. 물이 1비 또는 2비, 딱 좋습니다. 2비 상태인데요. 방울방울 진주 목걸이 꿰듯이 쪼르륵 올라오는 상태입니다. 지금 1비를 첫 끓음이라고 해서 방울방울 밑에 맺히는 상태고, 2비가 쪼르륵 올라오는 상태인데 진주 목걸이 깨듯이 올라오는 상태 2비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차를 넣어줘야 됩니다. 저희가 오늘 준비한 차는 멍송 고차수보이 차인데요. 저희 쾌활에서는 이 죽순 개별 포장을 했습니다. 죽순 개별 포장은 중국과 한국에 디자인 등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미 특허가 다 나 있는 상태입니다. 2014년에 신청을 했고 15년에 저희가 특허 획득을 해서 모든 쾌활에서 만드는 차는 개별 포장으로 죽순으로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죽순은 큐티클층이 있어서 비를 맞거나 수분이 많아도 이 안에 들어가지 않고요. 설령 수분이 아주 많은 곳에 간다 손치더라도 요 중간층이 스펀지층인데, 요 스펀지층이 5배 이상 불어나서 안에 수습이 거의 들어가지 않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고어텍스를 입고 있는 형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차가 장기간 보존하거나 발효하는데 아주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 차입니다. 2019년도에 만든 차인데요. 이게 멍송 대엽종으로 만들어진 차고요. 그리고 일단은 해결을 하겠습니다. 시원한 대엽종이고요. 대엽종이다 보니 줄기는 보이지 않습니다. 줄기는 너무 짧아서 보이지 않고요. 다 잎으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 새싹이 흰 털로 되어 있고, 그리고 중간잎, 큰잎까지 해가지고 잘 따여진 상태인데요. 전반적으로 줄기가 보이지 않아야 우리가 알고 있는 남나 그리고 포랑산 일대
그리고 멍송, 그리고 파사, 화주량즈 차들의 특징이 줄기가 안 보이는 게 특징입니다. 맹해 지역 차의 거의 대부분의 특징은 줄기가 안 보이는 게 특징이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가장 궁금하시는 노반장이나 그런 차들은 해발고도가 낮다 보니까 이 털이 하얀 털이 거의 절반 정도가 있고, 그리고 거의 일직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좀 꼬불꼬불 이렇게 입이 약간 꼬불꼬불한데, 예, 그런 특징들이 있고요. 4g, 1g 정도를 더 집어넣어서, 네. 예, 5g을 맞춰주고요. 자, 5g을 맞춘 차는 저 끓는 다관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비 또는 2비 상태입니다. 방울방울 올라오는데 3비는 펄펄 끓는 상태여서 사실은 차를 집어넣는데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1비 또는 2비 상태에서 이렇게 차를 넣어주고요. 그리고 뚜껑을 닫으면 3비가 되기 때문에 뚜껑은 절반 정도 이렇게 열어서 1비와 2비 상태를 계속 유지하면서 2시간을 달여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 마시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거의 대부분의 차를 새싹차로 마십니다. 아주 작은 잎, 그리고 참새의 혓바닥같이 작고, 그리고 고구 이전의 차를 우리는 최고라고 배웠고, 그리고 즐겼습니다. 그리고 실제 그 문화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다법이라고 하는 이렇게 다려 마시는 방법을 사실은 까먹었거든요. 근데 명나라 이전, 원나라, 조선 이전, 고려 시대에는 이렇게 다려 마시는 방법이 그 일상적인 방법이었습니다. 명나라 시대에 이르러서 우리가 알아야 될 그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일강 일하의 법칙에 의해서 일강이라고 하는 장강, 그리고 일하라고 하는 황하, 이외의 강들은 사실 강이나 하를 붙일 수가 없었습니다. 수를 붙였는데요. 그래서 그 장강과, 잠시 지도를 이제 보시면 장강이 중국 이남 지역에 이렇게 있습니다. 티벳에서 당고라 산맥 그 남쪽에서 발원해가지고 운남과 사천성의 경계를 지나면서 사천성의 4개 큰 그 천이죠, 천. 여기도 강자를 안 썼습니다. 사천, 4개의 천이 만나서 이 협곡, 장강 삼엽이라고 하는 그 협곡, 거의 그 400km가 되는 이 협곡을 확 지나서 그 다음에 호남과 호북을 나누고, 그리고 쭉 내려와서 복건성 위에 상해로 해가지고 빠져나가는데요. 남경이 여기에 있고, 남경서부터 이 황하유역까지 그 과거에 경항 문화를 뚫어서, 사실은 이게 되게 재밌는 이야기가 또 있는데, 경항 문화를 뚫어서 이 장강 유역에 있는 차들은 사실은 그 세곡선이 아니라 세다선이죠. 세다선이라고 하는 차를 공납하는 그런 배에 실려가지고 장강을 따라 쭉 내려왔다가 이 경항 문화를 따라가지고 운남의 차가 일단 장강 유역에 이르르면 보름이면 북경까지 갈 수 있는 그런 고속도로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올라왔는데요. 그 중간에 있는 강이 위수입니다. 귤이 위수를 지나면 탱자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장강 유역에 있는 지역에는 차나무가 있었고 황하에는 차나무가 없었습니다. 소비진 거죠. 왜냐? 황하 유역에는 낙양, 그리고 장안, 그리고 개봉, 송나라의 수도인 개봉, 그리고 그 명나라의 원래 수도는 뭐 남경이었는데 남경에서 북경으로 천도를 하는데 북경 모두 다 황하 유역에 있다 보니까 그 생산지와 소비지가 갈립니다. 생산지의 사람들은
차잎을 그대로 따가지고 그대로 달여 마셨습니다. 끓는 물에 넣어가지고 달여 마셨고요. 이 황하 유역에 있는 사람들은 그럴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동 또는 보관 그리고 또 판매 그런 것들 때문에 차 이파리를 그대로 가져다가 달여 마시지 못하고 가루를 내 가지고 먹는 방법으로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딱 봤을 때 차잎이 부서져 있거나 일그러져 있거나 그러면 사지 않았거든요. 이쁜 차잎만 팔리고 나머지는 팔리질 않는 겁니다. 그리고 비싸게 사왔는데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헐값에 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다정이라고 하는 그 차를 가루를 내는 맷돌에 넣고 갈아서 가루를 내서 보관을 한 게 바로 소비지인 황하유역의 다법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과거에 이 차가 있었던 지역, 지금의 그 남도죠, 남도 유역, 그리고 또 장군차가 있는 김해 유역, 지리산 또는 해남, 그 일대에 차나무들이 있었는데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은 차를 다림차로 드셨습니다. 차 줄기채 따가지고 다 집어넣어서 달여서 마시는 방법으로 드셨습니다. 그런데 이 소비지, 한양 또는 개성에 있는 분들은 그렇게 드시지 못하고 가루를 내 가지고 보관하기도 편하고 그리고 또 이게 으스러진 차나 부스러진 차들도 다 가루를 곱게 빠놓으면 값어치가 같아지기 때문에 상인들이 판매하기가 좋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일이 벌어집니다. 명대에 황실의 어떤 사람이 가루차를 먹고 죽습니다. 황제가 무지하게 화가 났죠. 화가 나서 앞으로 가루차를 갖다가 만드는 사람들은 목을 베버려라 그러면서 화를 확 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루차가 갑자기 없어졌어요. 그런데 그 명대 이전의 원대의 이 국경은 북경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모스크바 일대까지 카잔까지가 다 그 10,000km가 넘는 12,000km에 가까운 지역이 전부 다 그 원나라의 땅이다 보니까 이 정복 과거의 양피에 적어가지고 가던 거를 전부 다 한지에 아주 세필로 써가지고 정말 많은 데이터를 한 번에 보낼 수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종이가 대량으로 생산이 됐고 지함이라는 종이 상자들이 발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경항우라를 올라오면서 차들이 지함에 넣게 되었고 그리고 또 지함을 한 칸, 두 칸 뭐 그런 식으로 넣다 보니까 밖이 아무리 습이 많아도 안에 있는 차가 상하거나 곰팡이가 나질 않았어요. 그렇게 전달되다 보니까 처음으로 가루차가 아닌 진짜 차를 본 사람들이 와 뭐야 이거 차가 너무 이뻐 야 나는 이 새싹으로 만든 차를 진짜 내가 그 인웬바오 은으로 만든 웬바오를 다 주더라도 나 이건 꼭 살 거야. 야 나는 진웬바오 금으로 만든 돈이 있어. 난 이거 금을 주고라도 살 거야. 하다 보니까 아주 참새 혓바닥부터까지 작은 차들은 귀족들 그리고 또 돈 있는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고요. 그리고 그렇지 않은 이파리가 좀 크고 또 아주 크거나 줄기가 있는 차들은 그냥 일반 사람들이 먹는 그냥 엽차가 돼버렸습니다. 그리고 여름에 나는 줄기채 나오는 여름에 나오는 차들 사실은 생산지인 장강유역은 춘하 추동이 아니라 건기와 우기 딱 두 개의 계절로 나눠집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고구인데요. 고구가 4월 19일일 겁니다. 운남에 그리고 또 장강유역의 4월 19일을 의미하는 건 뭐냐면 고구 이후에 차를 만들면 안 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원래 원하는 차가 안 됩니다. 비가 온 이후에는 나무가 자기 스스로 저 땅 밑에서 스스로 힘에 의해 가지고 끌어올린 그걸 맹화력이라고 하는데 이파리가 수증기를 발산하면서 기공을 열어서 발산하면서 땅 끝에 뿌리들이 땅에 맞닿고 맞닿은 부분에서
삼투압으로 끌어올린 미량 미네랄들이 이파리에 맺혀 있고 줄기, 물관과 채관 안에 들어있는데 그 들어있지 않는 시기가 뭐냐면 우기에 들어서면 빗물이 너무 많다 보니까 나무가 스스로의 힘으로 저 땅 끝에 있는 걸 끌어올리지 않고 그냥 빗물을 머금고 생장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구의 다경에서도 첫 번째 경계해야 할 게 뭐냐면 시기가 아닌 차를 만들지 마라 라고 한 이야기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가장 좋은 것은 사실은 청명 전 4월 5일 전에 딴 나무들의 생장을 보면 자, 운남 보이차가 제가 왜 좋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으냐 하면 이유는 그러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를 잘 보시면 이건 유라시아판입니다. 유럽과 아시아판인데요. 그리고 또 요 밑에 있는 거는 인도판입니다. 그런데 이 인도판과 유라시아판은 지구 나이인 46억만 년 정도 된 땅입니다. 그런데 요 중간에 뿔룩 튀어나온 황토색에 뿔룩 튀어나온 지형이 있는데 여기가 바로 티베트 고원이거든요. 히말라야 산맥들이고요. 2억 6천만 년 전에 어느 날 갑자기 인도판과 유라시아판이 꽝 하고 부딪혀가지고 8,000m가 넘는 고봉들을 쭉 만들고 그리고 그 흙들이 쏟아져 내린 땅이 바로 운남 땅입니다. 그래서 운남의 흙은 이 장강 유역의 다른 지역에 있는 흙과 다릅니다. 장강 유역의 다른 지역의 차나무들이 1000년 이상 된 수령의 차나무가 없습니다. 그런데 운남 지형에는 3200년 된 봉경 소만의 차나무가 있고요. 그리고 인류가 체협할 수 있는 가장 큰 나무 2800년 된 차나무가 배경에 있고요. 그리고 3000년 됐다고 하는 대설산에 야생 차나무가 있고 그리고 애뢰산에 청가채 2700년 된 차나무가 높이 30m를 자랑하면서 아직도 청춘을 뽐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땅은 그 생명토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2000년, 3000년을 살아도 차나무가 새롭게 겨울에 건기에 저 밑에서 끌어올린 수많은 미량 미네랄 그런 것들이 물관 안에 그대로 들어있고 그게 줄기 안에 있고요. 그리고 큰 이파리 안에 관다발에도 하나 가득 들어있고요. 그리고 이파리는 햇빛을 받아서 광합성을 하면서 숨은 이 뒤쪽에 있는 기공을 통해서 숨을 쉬는데 너무 추워도 이 기공이 닫히고 너무 더워도 이 기공이 닫힙니다. 왜냐하면 수분을 잃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수분을 수증기 형식으로 날려보내서 자기 저 밑에 있는 뿌리 끝에 있는 거의 20m가 넘는 또는 30m가 넘는 저 땅속 끝에 있는 우리가 알 수 없는 미량 미네랄, 바닷속에 있던 미량 미네랄들을 전부 다 끌어올려 가지고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운남 고차수의 고차수 보이차의 핵심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새싹으로 만든 차를 다려 드시는 거는 사실은 무의미합니다. 새싹으로 된 차는 지금 여러분들이 드시는 다완이나 다관이나 개완이나 그런 그 형식의 그 다도구에 여러분들이 물을 부어서 우려서 드시는 방법, 그 방법이 맞습니다. 그런데 진짜 보이차라고 이야기하는 줄기와 큰 잎과 중간 잎과 작은 잎과 새싹이 다 들어있는 그 고차수 보이차는 반드시 이렇게 다려 드셔야만 이파리의 지질, 그러니까 식이섬유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전부 다 물에 용출돼 나와서 물에 다 녹아있는 형식을 갖추게 됩니다. 과거 신농시 신화를 이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는 마늘과 쑥을 먹어야만 사람 된다고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어가지고 마늘과 쑥을 지금도 많이 먹고 있습니다.
이 아마 이 동북아 지역의 그 냉혹한 겨울 환경, 그리고 또 혹독한 여름의 더위를 이겨내고 살기 위해서는 마늘이 반드시, 쑥이 반드시 우리 몸에 들어가야만 땅에서 우리가 섭취할 수 있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것들을 자연적으로 섭취할 수 있고 건강을 지킬 수 있었다고 경험적으로 이 땅에 있는 분들은 아셨기 때문에 5,000년 전에 이미 반드시 우리 후손들이 마늘과 쑥을 먹어야 돼 라고 생각하고 단군 신화에 그러한 이야기를 남겼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국의 신농시 신화는 신농시가 한약을 정비를 하는데, 요거는 어디에 좋고, 요걸 먹으면 간에는 엄청 좋은데 비장에는 좀 별로고, 요거를 같이 먹으면은 비장도 좋고 간도 좋고, 요걸 먹으면 눈에도 좋고, 요거를 빻아서 붙이면은 상처가 금방 낫고, 근데 요걸 먹으면 죽는다, 요건 독이에요. 그러면서 그런 걸 쓰다가 어느 날 정말 운이 안 좋게 72가지 독초를 먹고 그 자리에서 장이 끊어지는 고통에 쓰러져 버립니다. 그리고 한참 후에 눈을 떠보니까 옆에 탄관이 있는데 나뭇가지가 떨어져 있었고, 그리고 그 떨어진 나뭇가지의 물의 색깔이 붉은색이었고, 그걸 먹고 해독했다는 이야기로부터 차나무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자, 여기에 핵심이 여기 다 들어 있습니다. 사실 차는 줄기채, 그리고 가지가 떨어졌다는 것은 줄기도 있고 큰 잎도 있고 중간 잎, 작은 잎, 새싹이 다 들어있다는 소리고, 그리고 달여서 붉은색이 도달하는 그 시간은 2시간입니다. 1시간 반에서 2시간을 1비 내지 2비 상태에서 달여야만 그 상태가 도달하기 때문에 과거의 사람들은 첫 번째 끓음인 1비, 물고기 눈알처럼 방울방울 바닥에 맺히는 상태, 두 번째 끓음 2비, 진주 목걸이 깨듯이 조로록 올라오는 상태, 그리고 세 번째 끓음인 3비, 미친 듯이 끓는 상태. 그러나 미친 듯이 물이 끓으면 넣어놓은 차도 같이 미쳐버리기 때문에 사람에게 기운이 좋지 않다라고 생각해서 자연스럽게 대류하는 1비 또는 2비 상태에서 차를 집어넣고, 그리고 그 상태를 유지하면서 차를 2시간을 달여서 차를 마셨을 때 기미, 차가 가지고 있는 기의 일부분은 이 지금 수증기와 함께 이 공기 중에 퍼져서 여기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기분이 좋게 하고, 그리고 성내지 않고, 그리고 화나지 않는 상태, 그런 상태를 만들어주고요. 그리고 설령 화가 났던 사람들도 이 차를 한 모금 들이키는 순간 참 평온한 상태로 가는 천연 신경 안정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차였기 때문에 아마 그 스님들이 즐겼고, 그리고 문인들이 즐겼고, 그리고 이 시대에도 이 짧은 인생에 화를 내면서 자기 인생을 낭비하지 않게 하는 명약이 바로 이 차라고 생각합니다. 불가에서는 탐진치 삼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리고 또 화내는 그런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게 하는 이 차야말로 일상생활에서 가까이 한다면은 아마 정말 내 본인의 그 인생이 보다 더 풍요로워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자, 일단 다림차는 그래서 시기를 넘기지 않은, 그러니까 시기에 맞는 시기에 체협한 차를 가지고 이렇게 다려야 되고요. 그리고 줄기와 잎과 다 그런 것들이 같이 들어가서 만들어져야 되는데, 고차수의 경우 사람이 이렇게 작고 차나무가 이렇게 큽니다. 그리고 차나무가 이렇게 크고 한 그루가 이렇게 크고 사람이 이렇게 작은데요.
요런 차 나무에서 채역된 그런, 요건 이제 엘외산 차나무 줄기인데요. 거의 20m, 30m의 전봇대처럼 쭉 올라가가지고 저 위에 이파리가 있는데 이끼 옷을 둘러 입고 있고요. 이런 차에서 얻어낸 줄기에서 얻어낸, 우려서 먹었을 때는 껍데기만 먹는 겁니다. 안타깝게 고차수고 이 차는 반드시 달여 드셔야 신농시가 누린 해독의 기쁨, 72가지 독초를 먹고 쓰러졌는데 차 나무 가지가 떨어진 그 달여진 물을 먹고 해독했다는 그 해독의 기쁨을 맛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그렇게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달여 드셔야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달이는 데에 대한 용기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난번 그 차고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는 흙입니다. 흙인데 불에 올려놔도 되는 흙이죠. 불에 올려놔도 그 내열 탄관으로 돼 있다 보니까 그 성품을 다치지 않게 하고, 그리고 품어줄 수 있는 이 흙으로 만들어져 있는 탄관이고요. 두 번째는 은기입니다. 은기인데, 예, 그 은기인데, 은기는 뭐 황제나 왕이 그 드셨던 그런 독살의 위험 또는 기타 등등의 이유로 드셨던 거고, 우리 이 시대에 맞는 거는 또 제 생각에는 유리도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유리로 된 그 탄관에 차를 집어넣고 다리시면 아주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자, 여기서 잠깐 한국의 다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다관은 옆모습을 보면 사실은 그 우리 옛날에 쓰던 약탄관하고 사실은 비슷합니다. 약탄관에 사실은 출수구만 붙여놓은 거죠. 약탄관을 차를 과거에 다렸기 때문에 이렇게 잡고 이렇게 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명나라 사신들이 자사오를 가져왔어요. 자사오는 거의 대부분 90도 이내에 예각으로 따르는 게 아니라 거의 대부분이 180도로 이렇게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사오는 여러 가지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그 우리가 중국과 무역을 하면서 뭐 조공무역을 했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되로 주고 중국 대국이기 때문에 말로 받았습니다. 말로 받은 그 상황에 자사오라는 것들이 조선에 유입을 하는데, 우리도 그 명나라 다법이 바뀌었다, 우리도 한번 뭐 그 다법에 맞게 새싹차 우리가 마시고, 그리고 그 우려서 낼 수 있는, 우림차를 낼 수 있는 다관을 우리가 한번 만들어 봐야 되지 않겠어? 자, 도공들 한번 우리나라 그 실정에 맞는 그 다관을 한번 만들어 보게 하니까, 다관 만드셨던 분들은 차는 이렇게 탄관에 달여 드시는 거였기 때문에 탄관을 축소시킨 모양의 그 어린이 고추와 불알을 붙여놓은 출수구만 붙인 형태로 탄관을 만드셨죠. 그리고 조선시대 이후에 다법이 펄펄 끓는 물이 아니라 끓는 물을 식혀서 차를 집어넣고, 새싹차를 집어넣고, 그리고 우려 먹는 방법으로 거의 400년 가까이 내려오다 보니까, 이 원래 우리가 전다법으로 마셨던 차의 다법을 까먹은 겁니다. 생산지 사람들은 일부러 가루낼 필요까지 없지 않습니까? 차가 그대로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대로 놓고 전다법으로 달여 드셨고, 소비지의 분들이 차를 사러 가면 다 상인들이 가루를 낸 차를 주니까 그 가루 낸 차를 탄관 안에 가루차를 넣고 2시간 달인 겁니다. 근데 이게 물을 또는 불을 조정을 잘못하다 보니까 여기에 달라붙을 수 있죠. 죽처럼. 차즉 명, 죽 명자를 쓰는데, 그 이유가 가루차인 점달을 해가지고 다리다 보니까
수분이 너무 많이 다 날아가 가지고 죽처럼 돼서 사실 숟가락으로 긁어서 그걸 죽처럼 먹은 데서 연유가 되지 않았을까. 그리고 죽처럼 숟가락으로 먹으니까 야 차를 밥처럼 먹네, 다반사네, 그런 말이 거기서 나오지 않았을까라고 추정도 해봅니다. 전다와 점다는 그런 형식으로 발전을 해서 이후에 이런 탕관을 쓰지 않고 다관이나 조그만 다관이나 아니면은 우리가 기존에 그 사용하는 그 다완에 뜨거운 물을 붓고 가루차를 갖다가 그 격발하여 드시는 형태로 발전해 나갔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차는 만들었을 때 이 차를 어떻게 먹어야 될까 고민을 무지 많이 하다가 보니 당나라 유구의 다경에서 그 이야기하는 차의 끓음, 그러면 차의 끓음, 그래 1비, 2비, 3비, 1비와 2비를 가지고 1000년 동안 1비에 넣을 거냐 2비에 넣을 거냐 가지고 다퉜대는데, 그러면은 가만있어 봐, 끓는 물에 차를 넣어? 그러면은 이거는 전단에 달여 마셔야 되는 거네. 신농시 신화에서 그래 맞아, 신농시가 탕관에 나뭇가지가 떨어졌고 그 우린 물로 달여진 물로 해독한 거니까 이거는 전다의 시초, 시발. 그리고 과거에는 제가 종이 뚜껑을 썼었습니다. 종이 뚜껑에 들기름을 칠해가지고도 써봤습니다. 왜냐하면 황실에서는 9장의 한지를 뚜껑으로 만들고 그리고 끈으로 묶은 다음에 그 위에 들기름을 쳐가지고 왜냐하면 밖에서 거의 대부분 그 간이 화로에서 그 약탕관 안에다 넣고 다렸기 때문에 이 약탕관에서 다리는데 소나기가 온다거나 그러면은 그 들어갈 수 있고 또 재나 또 바람이 불면 먼지가 들어갈 수 있다 보니까 종이 뚜껑을 해가지고 들어가지 않도록 했던 것이 맞다라고 봤기 때문에 3장 또는 1장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봤는데 뚜껑을 만들면 문제가 뭐냐면 이 끓는 물이 3비로 넘어가 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 신농시 신화에 뚜껑이 있었다면 뭐냐면 나뭇가지가 들어가지 않았을 거고, 뚜껑이 없었기 때문에 들어갔던 거고, 뚜껑이 없었기 때문에 이러한 최초의 이야기가 시작된 거니까 나도 뚜껑 없이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뚜껑을 사실 열어놓고 해보니 3비에 도달하지 않고 1비, 2비 상태에서 계속 유지되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차를 다릴 때 요거는 이제 한국 토기의 유국현 작가가 만든 그 탕관인데요. 탕관 안에 차를 집어넣고 그리고 뚜껑을 절반쯤 열어서 그 차 향이 그 수증기에 날아가서 이 공간을 메꾸게 만들고, 그리고 진미는 이 탕관 안에 남아서 진미를 우리가 마셨을 때 몸을 좋게 하는 거기 때문에, 몸을 해독하고 몸을 좋게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느끼기 위해서 이렇게 가는 방향으로 저희가 전다법을 시행한 지 만 6년 넘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진품 고차수 보이차를 만나신다면 이렇게 전다법으로 해가지고 한번 2시간을 1시간 반을 잘 다리셔가지고 붉은 빛이 나온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의 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잘 해독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 2시간 동안 이야기가 즐거우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시간이 2시간이 다 돼서 아마 그 탕관 안에서 다림차가 잘 됐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 신농 씨가 드셨던 차가 그 붉게 나온 그런 붉게 다려진 차였다라고 하는데, 저희가 3리터 물에 5g의 차를 집어넣고 2시간을 다렸더니 진짜 붉은색이 됐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붉은색이 아주 잘 나왔는데요. 아주 잘 다려진, 지금 이 차잎들은 전부 다 식이섬유인 지질만 남겨두고 안에 있는 모든 성분들이 찬물에 다 용출된 상태입니다. 줄기도 이따가 맛을 보면 맛이 다 없는 상태,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다 용출된 상태가 되는데요. 자, 이제 불을 끄고 모든 것은 기미로 나뉩니다. 지금 이 탕관 안에 있는 차의 상태는 이 지금 증기죠. 증기라고 얘기하는데 수증기, 증기를 통해 가지고 이 공간 안에 기는 많은 차의 기들은 이 공간 안에 있어서 우리는 잘 모르지만 밖에서 지금 방금 들어온 분들은 차 향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 이 방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이게 몇 년을 쌓여서 이 방에는 차 향이 나게 돼 있습니다. 그게 이 바로 기고요. 그리고 이 안에, 차 안에 들어있는 물은 진미만 남습니다. 신농 씨가 얘기했던 기와 비, 기미론에 입각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그래서 아주 우리가 사실은 차 향을 차 맛으로 착각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맛은 좀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거의 대부분의 그 차의 기운이 공기 중에 다 지금 그 이동을 했고, 그리고 차가 가지고 있는 진미만 남아 있는 상태거든요. 붉게 아주 아름답게 잘 다려졌는데요. 그리고 또 이 다림차는 사실은 가득 따라 드시면 안 되는데 왜냐면 뜨겁기 때문에 차의 절반 정도, 절반보다 조금 더 높게 따라 드리면 될 것 같고요. 행복하게 2시간 동안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이제 차를 음미할 시간입니다. 진미는 비록 맛은 없지만 몸에 남아서 사람을 아주 건강하게 만들어줍니다. 자, 이제 저 대표님도 한잔 하시고 저도 한잔 하도록 하겠습니다.